아침 햇살이 얇게 번지는 시골 마을회관 앞에는 무료 건강검진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김순자 씨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잠깐 들를 참이었고 심플한 접수대와 하얀 가운의 직원들을 보고 마음이 놓입니다. 회관 입구에는 노인의 회장이 붙여둔 안내지가 있고 대기 의자에 앉은 주민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눕니다. 직원들은 침착한 목소리로 혈압, 혈당, 혈중 산소를 차례대로 측정하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기계가 찍어낸 숫자와 그래프가 프린트되어 봉투에 들어가 나오고 검진표에는 보건복지협력센터라는 로고가 선명합니다. 순자 씨는 모습만으로도 믿음이 간다고 느끼고 정밀 검사는 무료라는 안내판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좁은 파티션 안 상담실에는 체성분 분석기, 혈류 측정기, 손목에 감는 작은 센서가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직원은 잠깐만 앉아 계시면 돼요라고 말하고 타이머를 맞춘 뒤 사용 설명을 또박또박 읊습니다. 낯선 도표와 용어가 이어지지만 순자 씨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어지럽거나 다리가 저린 적은 없으셨어요? 직원의 질문은 상냥했고 그는 지난밤 쥐가 났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연령대에서 흔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덧붙입니다. 대기 공간 스피커에서는 건강 강좌 영상이 조용히 재생되고 자막에는 혈관 관리, 골든타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순자 씨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지만 검진은 좋은 거지라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추가 검사 도와드릴게요. 작은 글씨가 빼곡한 동의서가 펴지고 노안으로 글자가 흐려집니다. 자, 이 줄만 보시면 됩니다. 직원은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어주고 순자 씨는 눈을 찡긋거린 채 사인을 남깁니다. 체험이라 불리는 절차가 시작되고 손등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자 그는 따끈하니 괜찮네라고 중얼거립니다. 파티션 너머로는 다른 어르신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하고 나면 밤에 종아리가 안 땡긴다 하대. 순자 씨는 그 말에 안도하고 스스로 제대로 된 곳에 왔다고 확신을 굳혀갑니다. 타이머는 천천히 줄어들고 상담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리스크 지도가 점점 확대됩니다. 직원은 마무리 버튼을 누른 뒤 낮은 톤으로 속삭이듯 말합니다. 잠깐만요. 결과가 좀 예민하게 나와서 자문의 선생님 연결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 끝으로 몸을 당겨 안고 두 손을 포개 쥔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과정이 자신의 하루뿐 아니라 통장 사정까지 뒤흔들 첫걸음이라는 사실을요. 상담실 밖 복도 시계의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마음속 불안은 한 칸씩 자리를 넓혀갑니다. 곧 연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미소는 변함없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이야기는 조용히 다음 장면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며 파란 불빛이 순자 씨의 얼굴을 비춘다. 지금 자문의 선생님 연결됐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속 의사가 등장한다. 하얀 가운에 이름표까지 단 그 남자는 단정하고 권위 있는 인상이다. 김순자님,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는 차분하게 그래프를 가리킨다. 붉은색 선이 요란하게 올라가고 혈류 저하, 혈관 협착 위험이라는 글자가 커진다. 순자 씨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며 이게 그렇게 심한 건가요? 하고 묻는다. 네, 지금은 증상이 약하지만 방치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수치면 뇌졸중 위험군이에요. 그 말에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 저림이 다시 느껴진다. 의사는 치료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며 혈류를 개선해주는 기기를 추천한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고 효과가 좋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뒤에서 카탈로그를 꺼내 순자 씨 앞에 펼친다. 표지에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기 정품 보장 같은 문구가 굵게 쓰여 있다. 이건 아직 무료 체험 중이라 오늘 해보시면 좋아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체험이요? 네, 몸에 붙이면 혈류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시고 나면 다리도 훨씬 편해집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 그럼 잠깐만 해볼게요라고 답한다. 손목에 기기가 감기고 화면에 파형이 올라가며 전류가 흐른다. 따끈하니 좋네요. 직원은 곧이어 작은 태블릿을 내민다. 이건 체험 동의서입니다. 그냥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돋보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직원은 서둘러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라며 도와준다. 사인은 금세 끝났고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 직원은 친절하게 말을 이어간다. 요즘 같은 계절엔 혈관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우리 어머니도 이걸 쓰시고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순자 씨는 마음이 녹듯 편안해지지만 화면 한쪽의 붉은 경고 그래프가 여전히 눈에 밟힌다. 기기가 멈추자 직원은 출력된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준다. 수치가 조금 불안하네요. 저희 담당님이 내일 한 번 더 연락드릴 거예요. 연락이요? 아, 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넨다. 무료 행사라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 도와드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선다. 그러나 복도를 나서는 그의 손엔 결과 봉투가 아닌 작은 불안의 씨앗이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전화벨이 울린다. 김순자님, 어제 상담 받으셨죠? 결과가 꽤 심각하게 나와서요. 오늘 중 조치가 필요합니다. 낯익은 박 대리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이고, 그 정도인가요? 네, 다행히 오늘까진 행사가 계속돼요. 어르신께만 특별가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가라는 말에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딸 은지에게 잠깐 전화해 보려다 괜히 걱정시킬까 망설였다. 그러면 얼마나 하는 건가요? 원래는 700만 원인데 정부 보조금이 적용돼서 500만 원에 가능하세요. 정부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신뢰를 불어넣는다. 박 대리는 빠르게 이어 말했다. 이건 의료기기라서 건강보험공단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려요. 순자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걸로 내 혈관이 좋아진다면 싸게 하는 거 아닐까? 그때 마침 마을회관에서 들었던 옆집 박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 회사 거 쓰고 나서 다리가 가벼워졌다 하더라. 그 기억이 결정을 재촉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 바로 오시면 상담 예약 넣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박 대리가 안내한 사무실은 어제의 부스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유리 진열장에는 인체연료 개선기, 공기순환 마사지기 같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어제 검사 결과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모니터엔 빨간색 수치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보이시죠?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위험 단계입니다. 순자 씨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슴을 쓸었다. 이걸 쓰면 좋아질까요? 그럼요. 단 오늘까지만 할인이에요. 내일부터는 행사가 끝나서 정가로 돌아갑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며
정부 지원 200만 원, 실결제 500만 원이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신청서만 쓰시면 돼요. 결제는 카드로 하셔도 되고 저희가 전자 서명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순자 씨는 머뭇거렸다. 딸이랑 상의 좀. 박 대리는 곧장 말을 자른다.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혈관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만 늦어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의 말투는 다정하지만 단호했다. 순자 씨는 식은땀이 맺히며 결국 펜을 든다. 여기 이 부분 서명만 해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터치스크린에 사인이 남는다. 직원은 단말기를 내밀며 미소 짓는다.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순자 씨의 휴대폰에서 500만 원 승인 문자가 뜨는 순간 그의 눈이 커진다. 500만 원이요? 네, 맞아요. 원래 700이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죠. 박 대리는 웃었지만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맴돌았다. 종이봉투와 리플릿이 건네지고 박 대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실 거예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순자 씨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손에 쥔 영수증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무료라더니 내가 뭘 산 거지? 그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래일까? 잠이 오지 않았다. 결제 문자, 계약서, 봉투 안에 홍보 리플릿이 한꺼번에 눈앞을 어지럽혔다. 정부 보조금, 의료기기 인증, 무료 체험이라는 단어들이 뒤섞여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결국 새벽이 다가올 무렵 딸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지야, 엄마가 건강검진 받고 기계를 샀는데 카드로 결제했어. 근데 좀 이상해. 출근 준비 중이던 은지는 놀라 휴대폰을 붙잡았다. 기계 얼마짜리야? 500만 원이라는데 정부 지원 있다 하더라. 은지는 곧장 인터넷에 상호명을 검색했다. 화면엔 불법 방문 판매주의, 무료 검진 사기주의보라는 경고 문구가 여러 뜨고 있었다. 은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당장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그녀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순자 씨는 어제 상담실의 분위기를 조심스레 설명했다.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의사라길래 믿었지 그래프도 보여주고 다들 그럴듯했어. 그거 다 연출이에요. 의료진 아닌데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이 방문 판매로 결제하셨는데 사기 의심됩니다.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상담원은 차분히 답했다. 매입 전이라면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계약서랑 문자 다 있습니다. 순자 씨는 계약서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문구를 짚었다. 여기 보세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네. 은지는 확대해 읽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주소도 반만 적혀 있고. 그럼 이거 가짜야? 아니, 회사는 있을 수 있는데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즉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무료 검진 행사에서 5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구매하셨고 청약 철회를 원합니다. 센터 상담원은 상세히 절차를 안내했다. 7일 이내면 철회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고 카드사에도 이의 제기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통화를 마친 은지는 프린터를 켜고 내용 증명 양식을 열었다. 엄마, 오늘 안에 이거 보내야 해요. 내일이면 일주일이에요. 순자 씨는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괜히 그때 그냥 검진만 받을걸. 은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고 방 안엔 서류 뭉치와 펜 소리만 가득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밀려나올 때마다 순자 씨의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무료 검진이라 믿었던 하루가 이제는 싸움의 시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은지의 손이 단단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서류를 정리했다. 프린터에서 막 나온 내용 증명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계약 철회 통보서.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체크리스트를 다시 읽었다. 녹취, 문자, 영수증, 계약서, 사본 다 챙겼지? 응, 여기 있어. 순자 씨가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손끝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오전 9시 두 사람은 우체국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은 봉투를 확인하며 내용 증명 맞으시죠? 하고 묻는다. 네, 중요한 서류예요. 은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한 곱이 넘었어. 하지만 그날 오후 박 대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왜 갑자기 환불 요청을 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어딘가 싸늘했다. 내가 딸이 알아보니 이거 불법이라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합법적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입니다. 그럼 주소가 왜 반만 적혀 있어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자 박 대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간소화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설치팀이 방문 드릴게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순자 씨는 단호히 말했다. 이미 철회 통보 보냈어요. 전화가 끊기고 은지는 경찰서 경제팀 번호를 눌렀다. 이거 사기 가능성 있는 거래 같아요. 불법 방문 판매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히 안내했다.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날 오후 모녀는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대기 의자에는 이미 다른 피해자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행사에서 샀어. 무료라길래.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혼자 당한 게 아니에요. 조사실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빠졌네요.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카드사에 이의제기 병행하시면 됩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 결제, 매입 중지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담원은 빠르게 응대했다. 확인했습니다. 매입 보류 처리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나 같은 사람 또 당할까 걱정이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해요. 은지는 노트북을 열고 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피해 내용, 무료 건강검진을 가장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 결제 금액 500만 원. 마지막 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희망이라고 적으며 서류를 저장했다. 창밖에는 초여름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순자 씨는 창가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진짜였네.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엄마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지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순자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맹이 되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님, 환불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옆에서 은지가 바로 전화를 이어받았다. 계약서에 주소랑 사업자 번호도 제대로 없는데요. 이건 무효예요. 그건 단순한 기재 누락입니다. 아니요, 의무 기재 사항이 빠졌어요.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위반이에요. 박 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건 법무팀에서 검토해 보조라며 통화를 끊었다. 은지는 바로 카드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경찰 신고도 접수됐고 소비자원 분쟁 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상담원은 확인 후 매입 보류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추가 서류만 보내주세요. 은지는 컴퓨터를 켜고 캡처 파일들을 정리했다. 광고 전단, 무료 체험 문구, 전화 녹취 일부 모든 게 증거였다. 같은 시각 노인의 회장은 주민센터에 들렀다. 요즘 그 검진 행사로 피해본 분들이 많아요. 대책 좀 세워야겠어요. 직원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도 신고 2건 들어왔어요. 구청이랑 합동 점검 나간대요. 그날 오후 회사 본사로 공문이 전달됐다. 불법 방문 판매 및 허위 표시 혐의 조사 통보였다. 박 대리는 회의실에서 상사의 얼굴을 살폈다. 이 정도면 언론에도 나겠는데요. 상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일부 환불로 마무리해. 괜히 소송 걸리면 손해야. 며칠 후 순자 씨의 집으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일부 환불이라도 받아가시죠. 절반이라도 돌려드릴게요. 은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전액 환불 아니면 조정 불수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소비자원 조정회의 날 담당 조사관이 양쪽의 서류를 놓고 말했다. 회사의 고지 의무 미이행이 명백합니다. 전액 환불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박 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정말 돌려받았네. 은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엄마.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남았다. 이런 일 나만 겪은 게 아니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해요. 은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제목엔 이렇게 적었다. 무료 건강검진을 빌미로 한 500만 원 사기, 그 실체를 밝힙니다. 그날 저녁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자 씨는 말없이 커피잔을 두 손에 감쌌다. 그 따뜻한 온기가 두려움 대신 작은 위안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 뒤 통장에 입금 500만 원 문자가 떴다. 순자 씨는 숨을 내쉬며 물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응, 완전히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해요.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협조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모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업체는 불법 방문 판매로 적발됐다. 신문엔 커다란 제목이 실렸다. 무료 건강검진 사기 조직, 전면 적발. 순자 씨는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노인회는 그를 예방교육 강사로 초청했다. 제가 속았던 얘기 부끄럽지만 전해드릴게요. 강당 안이 고요해지고 어르신들의 눈빛이 모였다. 행사 후 은지가 다가왔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지켰네. 창밖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췄다. 무거웠던 시간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고 주전자의 김이 조용히 오른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감싸며 혼잣말했다. 이젠 뭐든 서류부터 봐야지.
책상 위엔 돋보기와 소비자 주의사항 전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엄마, 오늘 보건소 가요? 그럼 공짜 검진은 이제 거기서만 받는 거야. 은지가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버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평화로운 풍경이 지나간다.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김순자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는데 왔지요. 혈압기 소리 사이로 순자 씨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다. 검진을 마치고 복도에 붙은 포스터를 본 은지가 말했다. 무료 검진 사기 예방 캠페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엄마, 이제 공식 모델이네요? 허허,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 순자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귀가하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난 불안이 봄바람에 스르르 흩어졌다.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은지가 웃었다.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순자 씨는 중얼거렸다. 이렇게만 조용하면 좋겠다. 텔레비전 속 뉴스가 흘렀다. 무료 검진을 빙자한 불법 판매, 전국 단속 강화. 순자 씨는 볼륨을 줄이며 말했다. 다시는 아무도 속지 않길. 화면이 멀어지며 따뜻한 조명 아래 모녀의 미소만 남는다. 누군가의 경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이 됩니다.